이건 조금 액시던트인 게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만나는 수능국어 무료인간 박명석입니다. 독해력 강화 훈련 올린 지가 되게 오래됐던데요. 죄송합니다. 얘는 4강이고요. 지난번엔 비교대조 지문에 대한 연습을 해봤다면 이번엔 과정이 나오는 지문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보기 위해 좀 문제도 만들고 가져왔어요. 국어 문제를 풀 때 우리는 두 가지의 파트너를 인식해야 돼요. 뭐냐면 머리와 손입니다. 우리는 머리와 눈만 가지고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머리와 눈은 아예 세트라면 여기에 손까지 더해져야 진정한 국어 문제풀이의 고수, 흔들림 없는 고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럼에도 우린 견디죠. 자신을 시험하는 건 독해가 아니에요. 자신을 자꾸 시험하고 낭떠러지로 몰지 마세요. 뭘로 도와주면 되냐면 손으로 도와주면 됩니다. 무조건 많은 메모를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거야.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하지.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아예 안 쓰는 것보단 뭐라도 쓰는 사람이 더 이득인 건 맞아요. 메모의 양을 무조건 늘려야 해. 메모가 최고지.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써가면서 하면 달라지는 걸 많이 느낄 거예요. 머리가 못 버틴다면 시각화해라. 시각화하는 정리가 오히려 머리를 도와서 결국에 지문의 정보를, 이해가 안 가던 그 지문의 정보를 내 머릿속에 다시 넣어줄 테니 제발 손의 작용을 무시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연습하고자 하는 건 딱 그겁니다. 많이 이 영상 시리즈를 통해 말씀드리고 있어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가? 여러 가지 방법론이나 지문 전체 구조를 보는 눈, 혹은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문제 전체를 풀기 전에 어떤 문제를 먼저 보고 지문 문제풀이를 시작하면 좋은지, 이런 얘기도 많이 말씀드리고 있지만 어쨌든 못 읽으면 말짱 꽝이거든요. 근데 잘 읽는다, 못 읽는다는 어디서 결정나는 거냐면 하나하나의 문장을 읽는 거, 요즘 유행하는 거, 그것도 맞죠.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이 문단 안에 모여있는 정보를 어떻게 하면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 그 정보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읽는 연습을 백날 눈으로, 머리로 해봤자 안 돼요. 그냥 갑자기 머리가 엄청 좋아져서 기억 용량이 엄청 늘어야 되는 건데 그럴 리 없잖아요. 그럴 땐 아까 뭐가 도와준다고 했죠? 손이 도와주는 겁니다. 결국 읽고 손으로 정리해서 문제 푸세요. 그럼 훨씬 나아질 거예요. 그리고 나중엔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냐면 딱 봐도 과정 지문이네. 대충 읽고 손으로 정리해서 치워야지. 이만큼의 많은 정보가 정보 양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부분을 읽을 때 부담도 많이 사라지게 되겠죠. 손으로 시각화해 놓고 나중에 그 단계만 찾으면 되니까. 과정이라는 건 나오면 어렵죠. 다만 과정을 정리하기만 하면 어려움이 사라지기도 하는 그런 유형의 문단이기 때문에 좀 좋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구독, 좋아요. 여러분 이거 읽고 풀어보세요. 정리를 여러분들 그냥 자유롭게 하라고 하면 안 할 것 같아서 문제를 어거지로 만들어봤어요. 딱 요 문단만 읽고 푸시면 되는데 얘는 일부러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왜냐면 이게 일부를 가져온 거기 때문에 갑자기 PCI 수술을 왜 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까봐 위에 정보를 가져온 것 뿐이니까 요거랑 요거 같이 읽고 요 괄호를 한번 채워보세요. 괄호를 쭉 채우면 아마 알아야 되는 정보는 다 아는 상태로 문제 풀 수 있을 겁니다. 시작해보세요. 일시정지하고 시작! 했나요? 지금 멈추고 하세요. 했어요? 가볼게요. 이거 왜 하냐면 혈관이 너무 좁아져 버려서 하는 것 같죠? 거꾸로 혈관이 이미 좁아져 버리기 전에는 뭘 해도 되죠? 약물 치료. 그리고 혈관은 아마 뭐 때문에 좁아지는 것 같아요? 혈전. 혈전이 뭔지 모르지만 이게 원인인 건 알죠? 돼요? 협심증과 심근경색은 아마도 혈관이 좁아져 버린 병인 것 같죠? 돼요? 1번. 심근경색의 땡땡땡을 확인하기 위해예요. 뭘까요? 이런 흩어져 있는 이 지문에서 정보를 뽑아내서 1단계로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였어요. 협착부. 심장과 X선 촬영한다. X선의 결과 뭐뭐 할수록 어떻다 라는 건 뭐 완벽하게 비례반비례 관계는 아니지만 분명히 중요한 정보라는 건 알고 있죠. 근데 전 거꾸로 뒤집어 놨어요. 여긴 혈류가 좋을수록 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좋지 않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밑줄 좀 쳐줄까요? 혈류가 좋을수록 검고 굵게 나타난다 라고 했으니까 하얗고 얇게 나타나겠죠. 좋지 않으니까. 하얗게를 어떻게 알죠? 흑백 되죠? 반대말로 뒤집을 수 있는가도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손목이나 넓적다리에 이걸 삽입할 거예요. 어떤 걸? 약 지름 2mm 정도의 것인데 카테터 삽입하면 되겠네요. 삽입한 뭐가 방금 했으니까 카테터가 어디까지 도달하면 심장 동맥 입구까지 도달하면 거기서부터 뭘 뻗죠? 가이드 와이어.
이쯤 되면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까지 정리하는 게 이게 실전에서 도움이 돼? 이렇게까지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자유 형식으로 정리하면 좀 진행이 안 될까 봐 이렇게 하는 거고, 실전에서는 아마도 요거 정도로 아마 자기가 요약해서 쓰겠죠. 근데 요약할 때 여러분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줄여 쓰는 거 언제나 환영. 하지만 빠뜨리는 내용이 있으면 안 돼요. 다 건들고는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따가 이 정도의 정리가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4번 뭐를 따라. 나 심근경색에 목까지 나아간다. 가이드 와이어를 뻗어. 어디까지 간대요? 협착부까지 나아가야죠. 그 다음 뭐를 따라. 가이드 와이어 따라가야겠죠? 따라 뭐를 통과시킨대요? 풍선과 스텐트라는 새로운 녀석이 나오는 거예요. 미리 말합니다. 요 3, 4번에 이따 주목하셔야 돼요. 풍선을 펴서 혈관 벽에 뭐를 밀어붙여? 스텐트라는 걸 밀어붙여 치료봉이 다시 좁아지는 걸 막는다. 아, 뭔가 이렇게 버티는 녀석인가 봐요. 좁아지면 안 돼요. 다시 좁아진다는 건 지금 넓히는 수술을 한 거고, 이걸 통해 아마도 이것의 역할은 다시 좁아질 텐데 그걸 막나 봐요. 수술 후 회수되는 게 있어요. 회수되는 건 뭐죠? 풍선, 가이드 와이어, 그리고 뭐가 남겨지죠? 스텐트. 왜 남겨질까요? 다시 좁아질까봐. 스텐트 삽입 과정에 주의하셔야 돼요. 혈관벽이 손상되면 뭐가 만들어지죠? 아까도 나왔던 건데 이걸로 인한 협심증 및 심근경색이라는 말을 본 적도 있어요. 혈전이겠네요. 그죠? 만들어지는 바람 혈관에 막힐 수 있으니까 이를 막기 위해 뭘 먹어야 되죠? 아스피린을 먹어야 됩니다. 8번 뭐 표면에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약을 도포하면 이게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걸 안 먹어도 된대요. 스텐트 표면에 약을 도포하면 뭐가 만들어지지 않죠? 혈전이 안 만들어진대요. 그러면 아스피린 안 먹어도 되겠네요. 이렇게까지 하면 진짜로 빠뜨리는 내용 없이 순서까지 보이게 정리한 거예요. 이만큼까지 못하겠죠? 근데 이 정도 수준의 머릿속에 있게, 정리는 줄이더라도 이 정도의 내용이 머릿속엔 있게끔 이 정리 형식을 고민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걸 다 알아야만 문제 풀 때 편할 거고, 다 알기 위해 머리만 사용하면 너무나 많은 시간과 너무나 많은 노력이 들어서 힘들어질 수 있으니 손이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는가 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리한 걸 바탕으로 이번 문제 풀어보세요. 시작. 풀었어요? 가볼게요. 지문은 다 읽었으니까. 윗글을 바탕으로, 전 언제나 윗글을 바탕으로란 말이 있을 때 윗글에다 씁니다. 기준, 보기가 중요해 보이지만 윗글이 더 중요해 하는 생각을 일부러 하기 위해 쓰는 거죠. 심장 동맥에 협착부가 있다고 진단받은 어느 협심증 환자는 표면에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약이 도포된 스텐트를 삽입하는 PCI 수술을 받았다. PCI 수술 우리가 아는 거네. 다음은 심장 전후 심장 혈관을 X선으로 촬영한 것이다. 가, 나 하는 게 아마도 협착부가 되겠네요. 그죠? 왜? 그 협착부에 변화가 나타났으니까. 좁았고 하였던 녀석이 검고 굵어졌어요. 그러면 수술은 아마도 성공적으로 끝난 것 같아요. 1번. 보기에 환자는 수술 전 혈관의 협착부가 한 군데이거나 심장 동맥의 근원이 막히지 않았겠군. 이건 조금 액시던트인 게 1번 고르셨다면 어쩔 수 없지만 1번은 이 바로 다음 문단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안해요. 물음표 정도? 2번. 수술 과정에서 혈관벽이 손상되더라도 아스피린 복용 필요가 없다? 원래 혈관벽이 손상되면 아스피린 복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답 2번 아닌가? 반갑게 지울 줄 알아야 돼요. 1번은 죄송해요. 물음표가 맞고 지우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미안합니다. 2번은 지울 수 있어야죠. 2번은 옳다구나 골랐다면 좀 이상한 일이에요. 그건 보기를 덜 봤다는 거니까. 아까 일부러 저는 이걸 이 내용을 말하지 않았어요. 3번. 가는 심장 동맥의 협착부군. 그건 맞잖아요. 손목이나 넓적다리로 삽입된 카테터가 딱 나오자마자 가에 도달하면, 협착부에 도달하는 그 순간 지문을 정리해놨다면 뭐 어딘가로 갔겠죠? 그 부분에 가서 문제 푸는 거예요. 카테터 내부에서 풍선과 스텐트를 유도하는 가이드 와이어가 나오겠군. 가이드 와이어를 따라 도달하면 어디에 도달하면? 카테터가 가에 도달하면 답은 4번. 왜? 가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심장 동맥 입구에 도달해야겠죠. 답은 4번. 풍선과 스텐트를 유도하는 가이드 와이어가 나온다. 카테터 내부에서. 카테터는 심장 입구까지 도달하죠. 그 다음에 가이드 와이어를 뻗는 거예요. 어디서? 심장 동맥 입구에서 뻗는 거예요. 협착부까지 나아가서 닿는 건 가이드 와이어일 뿐이라고요. 그리고 가이드 와이어를 따라 카테터가 아닌 풍선과 스텐트를 통과시키는 거죠. 여기서 뭐래요? 가에 도달하면 협착부에 도달한다. 카테터가 아니겠죠. 카테터는 어디까지만 도달한다? 심장 동맥 입구까지만. 이걸 어떻게 하나요? 내용일치로 풀어야 되나? 풀어야죠. 내용일치로. 근데 조금 더 내용일치를 쉽게 만든다면 정리된 내용이 있었어야겠죠. 그냥 이러고 여기 있잖아 하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이걸 제대로 보려면 과정에 대한 정리가 필요했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물론 이전의 문제를 풀어서 이걸 보고 풀었다면 할 수 있었을 게
좀 더 많았을지도 모르겠지만. 되나요? 저는 더럽게 썼지만 여러분들 깨끗하게 쓰고 있죠? 그 다음 이건 평가원 기출 지문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다 했나요? 1번 고전압의 영향으로 뭐가 음극에서 방출된대요? 전자. 찾을 수 있어요? 정리 잘 해놔야 돼요. 이 과정에서 전자는 기체 분자들과 충돌하게 되고 기체 분자를 뭐와 전자로 분리시킨다.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시킨다. 양이온은 전기력에 의해 어디에 박히게 된다? 여기 나와요. 음극에 박히게 된다. 박히면서 충돌이 일어나고 이 충돌이 뭐를 떨어져 나오게 한다. 타이타늄이라는 뭔가 흡착을 잘하는 녀석. 그러다가 타이타늄은 떠돌아다니던 뭐를 흡착시킨대요? 기체 분자를 흡착한다. 이래놓고 이해하는 거예요. 뭘 이해해? 앞에 내용을 일부러 붙여놨습니다. 뭐냐면 결국 기체 분자 수를 어떻게든 줄이면 되는 거예요. 스퍼터 이온 펌프는 두 단계에 의해 기체 분자를 줄이죠. 첫 단계 기체 분자를 부수는 거예요. 양이온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나봐요. 그게 뭔지 몰라도 그걸 부수면 기체 분자는 아니게 되잖아요. 분자 수가 줄었다. 그게 바로 기체의 압력을 낮추는 일이에요. 또 하나 타이타늄이라는 거에 기체 분자가 흡착되게 해요. 그러면 기체 분자가 떠돌아다니지 않고 어디에 모이게 되니까 또한 압력이 낮아져서 진공 상태를 만든다 라고 말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죠. 그냥 이렇게 한 문단 내용으로 남아있으면 곤란해요. 내용을 쭉 정리하면서 1차 펌프, 2차 펌프 작용을 다 알 수 있어야 하고 또 1차 펌프와 2차 펌프를 왜 하는지 초고 진공을 얻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니까 이런 식으로 진공을 얻을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게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되나요? 얘는 여러분 실전 문제라기보단 제가 만든 문제예요.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 풀었나요? 1번은 바로 지울 수 있죠. 어떻게 줄이죠? 음극에서 방출된 전자는 기체 분자를 부수죠. 그래서 기체 분자 수를 줄였어요. 2번 1차 펌프, 2차 펌프니까 또 지울 수 있죠. 아까 과정 정리한 사람이 훨씬 유리하잖아요. 3번 양극과 음극 사이에 걸린 고전압은 전자를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하게 한다. 그랬나? 여러분 돌아가서 확인할 수 있으려면 정리된 무언가가 있어야 그 부분에 가서 뭔가를 돌아가서 확인할 수 있죠. 결과적으로 그랬고 4번 자기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전체를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만 그 직접적인 과정에 기여하지 않았던 그 주변 요소들까지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자기장은 전자가 음극에서 양극까지 이동하는 거리를 증가시켜 충돌 빈도를 높인다. 답은 4번이었어요. 어디 있는데? 진행하면 충돌할 텐데 그 충돌할 수 있는 빈도를 높이기 위해 거리를 높인 거죠. 이 문단을 그냥 읽었을 때와 무언가 과정을 정리하면서 보려고 하고 읽었을 때랑 얼마나 다른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것만 깨달아도 이 영상은 성공이죠. 다음 5번 양이온이 음극에 충돌하면 기체 분자를 흡착하는 물질 2차 펌프 작용이잖아요. 뭔데? 타이타늄. 결과적으로 위치하게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런 다음에 기체 분자를 흡착해서 또 압력을 줄인다. 이런 내용 나와 있는 거고요. 돼요? 오늘은 딱 두 지문에 네 문제 같이 해보면서 과정이라는 건 다시 꼭 과정만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다 해당하는 거지만 과정이라는 게 나오면 이건 나오면 언제나 해야 돼 라는 내용입니다. 머리로 할 게 아니라 손도 도와야 하는구나. 그래야 머리가 오히려 편해지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이 영상은 성공적이었다. 단계별 독해력 훈련 5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5강은 문장과 문장 사이를 연결해 읽는다는 건 무엇인가? 그리고 좀 유명한 표현으론 호기심을 가지고 반응하며 읽는다는 건 도대체 뭘까를 좀 1인칭으로 보여드리는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볼까 합니다.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